안녕하세요. 뉴파인 고등과학 원장 신기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이화여고 고1 고등과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화여고 과학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통합과학 4단위, 과학탐구실험 1단위, 합쳐 전체 필수 5단위로 상태평가로 진행되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이공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 화, 생, 지 원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각 과목당 3단위씩 총 9단위로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학년을 진학하게 되면 2학년 때 선택했던 과목들에 한해 2과목을 3과목 선택하여 총 9단위로 진행되되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고 수특 2점 정도 기본 유형을 풀 수 있으면 무난히 A를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비해서 공부, 학습의 양이나 난이도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을 잘 맞기 위해서는 1학년과 2학년 과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등급당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올해를 기준으로 현 고1은 387명입니다. 여기에 4%가 1등급이기 때문에 현 1등급 인원은 15명이고요. 2등급은 11%까지 28명, 그리고 3등급은 23%까지 총 46명이 대상이 됩니다. 2학년이 되게 되면 선택한 인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등급당 인원수가 감소하는데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올해 선택자 인원에 따른 1등급 인원은 각각 7명, 9명, 9명, 4명으로 절반 정도 혹은 그 이하 인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과목의 성적 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현재 1학년 때는 국어 4단위, 영어 4단위, 수학 3단위, 한국사 2단위, 통합사회 4단위, 통합과학 탐구실험은 전체 필수 5단위이기 때문에 고등 진학 시에 과학의 내신 비중은 중학교 때 비해서 훨씬 높아짐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공계로 진학할 경우 물, 화, 생, 지 중에 3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9단위로 전체 과목 중 가장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화여고 과학 내신의 특징 및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의 챕터의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소챕터를 보게 되면 총 3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물리는 7개 챕터, 화학 7개, 생명과학 9개, 지구과학 9개의 챕터로 물, 화, 생지가 들어있되 고르게 들어있진 않습니다. 특히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가 물리, 화학에 비해서 좀 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과목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1이나 2 과목에 연계되는 소챕터를 보게 되면 각각 절반 이하로 적은 챕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같은 어려운 과목에 선행이 많이 되어 있다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통합과학의 특징상 아주 심화된 내용을 고난이도로 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통합과학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학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따기 좋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고 올해 1학년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1학년 물, 화, 생, 지 담당 선생님이 각 반당 한 분씩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물리는 김진비 선생님, 화학은 반에 따라서 김효정 선생님, 한옥현 선생님, 한주연 선생님, 그리고 생명과학은 이수경 선생님, 지구과학은 방종현 선생님, 안민경 선생님, 화학이나 지구과학은 반에 따라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르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 이화여고 학교 시험지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올해 치러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시험지입니다. 문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즉 고3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한 문제라도 헷갈릴 경우 답이 틀릴 수 있는, 즉 아이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고요. 물론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는 문제도 소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작은 그림들 보시게 되면 이 그림들은 거의 모든 그림들이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부교재,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렇게 캡처해서 넣게 됩니다. 몇몇 문제는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밑에 글자를 써주기도 하지만요. 몇몇 문제는 그림의 밑에 안내 문구가 써있지 않은 경우는 그 그림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과서 그림, 프린트 그림도 꼼꼼하게 봐줘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있지만 학생 이름을 써놓고 이 학생 이름에서 옳은 학생들 모두 고르는 문제도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1, 2, 3, 4, 5를 고르는 문제 중에서는 옳은 곳을 모두 고르는, 2개 고르시오, 2개 고르시오. 역시 여러 개를 중복해서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주관식 문제를 봐보도록 한다면 이 서답형 형태의 문제에서 물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계산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화학도 역시 원소 기호나 또는 암기 형태의 문제들, 명칭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답형 문제에서 이렇게 괄호를 써가지고 문제를 쓰도록 했지만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주관식에 단답형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까지 지정해줘서 정확한 단어의 글자 수까지 맞춰야만 정답으로 인정하는 문제들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고 학교에서 꼭 알려준 용어를 정확히 쓰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서답형 4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비율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판사에 따라서 이 비율의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 비율을 정확히 써야지만 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고 공부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 오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화여고 통합과학의 전체적인 학교 시험 문제들을 분석해보면요.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숙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꼼꼼하게 암기했는지, 교과서 구석에 있는 부분까지 누가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었고, 두 번째, 단원에 따라서 심화 유형, 즉 고난이도 문제들이 출제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리나 화학은 원과목에 나오는 심화 유형까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해석 유형들이 또 학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화여고에서는 이 자료 해석 문제의 대부분은 교과서의 실험 문제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림 또는 유형들을 따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작 문제 유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창작 유형 문제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PPT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시중 문제나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누가 학교 수업 시간을 알차게 잘 듣고 수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보이는 모습은 이화여고 1학년 통합과학을 저희 학원에서 분석했던 분석표인데요. 객관식 물, 화, 생, 지, 서답형도 물, 화, 생, 지 각각 나눠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점도 골고루 총 100점 만점에 25점씩 균등하게 나눠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보시다시피 고난이도는 등장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중난이도로 했던 문제 중에 일부는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킬러 문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중으로 표시했을 뿐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들은 있습니다. 또한 뉴파인 내신 교재에서 연계됐던 문제들도 모두 다 출제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고 통합과학은 먼저 첫 번째, 교과서는 미래엔 출판사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이 과목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외부에서 교재를 사서 공부해야 되겠다 싶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완자나 오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완전한 오투는 비상출판사이기 때문에 이화여고 통합과학 문제의 결이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더 많은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싶다면 미래인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구매해서 풀어보는 것이 학교 문제 결에 맞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부교재는 학교에서 부교재를 배부하고요. 그 부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주로 진행하며 프린트로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를 주어질 때 교과서 시험 페이지, 교과서의 페이지 플러스 부교재 페이지 플러스 프린트 페이지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그 명시한 페이지는 모두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22분화, 서답형 네모난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물화생지 각각 25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교과서 실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고만큼은 매년 기출 유형의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최소 3개년 거의 문제를 풀어본다면 중복돼서 나오는 문제, 또 중복돼서 출제되는 실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기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출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다각도로 여러 보기들, 다른 보기들을 풀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줘야 어떻게 응용되더라도 100% 맞출 수 있는 자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화여고에서는 서술형 감점을 자주 시키게 되는데요. 정확한 단어를 썼는지, 그리고 글자 수가 정확히 맞는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답을 썼는지에 따라서 감점을 시키기 때문에 이 서답형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이화여고 통합과학 등급 컷을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모두 1등급은 97점에서 96점이 나옵니다. 물론 현재 말씀드리는 이 등급 컷은 학교에서 등급 컷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한 결과고요. 이 1등급은 전부 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도 배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이 오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최소 한 문제 또는 다 맞아야지만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준비해줘야 됩니다. 특히 배점에 따라서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화여고 내신을 위한 과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고에서는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는 학교에 맞춘 학습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교과서가 미래인 교과서이고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맞춘 문제, 그리고 부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들, 교과서에는 없더라도 부교재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꼭 챙겨보면서 현재 시중 교재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투과목이나 또는 예전에 통합과학 이전에 융합과학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념은 살짝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문제들을 찾아서 또는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학원 선생님께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수입니다. 통합과학은 난이도 자체는 원과목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도로 학생들을 많이 틀리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 개념의 함정 문제를 출제했을 때 거기 함정에 빠지진 않은지를 체크하는 문제들로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기출문제 패턴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화여고는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유형이 매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미리 대비한다면 남들에 비해서 틀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집 또는 시중 교재, 학원 교재에서 문제는 같고 보기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준비한다면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번째, 물리랑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함정 문제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화학은 매우 어려운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은 기본 개념을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반대로 물리는 어려운 문제, 교과서 실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 꼼꼼한 암기 유형, 그리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학교에서 언급한 창의 문제에서 함중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답형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 학습 방법이 이거 알 것 같아 하면 거기서 멈추는 그러한 방식의 학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을 때 본인이 아는 용어, 이것들을 쓴 경우가 많은데요. 고등 내신에서는 본인이 아는 용어가 아니라 정확한, 즉 교과서에 쓰여있는 정확한 용어를 썼느냐가 정답이냐 아니냐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아는데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따라서 틀리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우리 뉴파인 학원에서 과학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파인에서는 모든 과학 수업이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하여서 학생들이 받아 적도록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판서들은 시중 교재에서는 학교 구분 없이 또는 기출문제 유형 없이 나오는 내용이었다면 저희 학원은 이화 요고에 맞춘 개념을 판서로 해주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화 요고만의 개념서를 본인의 노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만 필기를 하지 않고 수업만 감상할 때보다 노트를 필기하며 따라올 경우는 학생의 성취도가 높아졌고 또한 본인이 기억이 잘 안 날 때 앞에 판서를 보면서 판서했던 필기 내용을 보면서 다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업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했다면 부교재에 들어있는 우리 학원 교재에 들어있는 이 기출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본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들을 여러 문제 풀어보면서 그 유형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한 다음 주에는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매주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테스트는 주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학교 기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1, 2, 3, 4, 5 보기들을 제거하여서 아이들이 찍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될 경우 남겨서 클리닉 또는 주중에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집에서 공부할 때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선생님들은 언제든 카톡이나 문자로도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답을 해주면서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신 대비가 된다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과서의 빈칸을 뚫어서 이 빈칸에 정확한 용어를 써놓을 수 있는지 이 연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서답형에서 정확한 용어를 쓰고 있는지 또한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교과서의 빈칸에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다면 본인이 그 개념을 여러 번 봤을 것이고 틀릴 확률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마저도 이렇게 빈칸을 써 넣어서 그림도 정확하게 보고 그 그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도 학습시키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저희 뉴파인의 겨울학기 과학 프로그램은 자사고 통합과학과 일반고 통합과학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이화여고 학생들은 이제 자사고 통합과학반이 바로 대상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너무 기초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일반고 통합과학반에서 들어도 됩니다. 이 통합과학은 일요일날 12시부터 4시까지
또는 5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요. 수요일은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12월 21일 개강이고요. 일요일 반은 12월 25일 개강입니다. 자, 과학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는 아래 써진 이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거나 저희 학원에 연락을 주신다면 더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파인 학원 고등과학 원장 신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